요 주제가 사실 맨 처음 신청하셨던 사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유에 맞게 제가 한번 질문을 만든 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AI로 이 책이 2012년도에 발간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의 원본 내용 자체는 2000년 초반에서 2009년도까지의 어떤 교수님의 강의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실 뭐 한참도 전이죠. 거의 뭐 한 20년 전에 가까운 때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인터넷과 영상이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힐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교보문고의 매출이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아직 2025년 안 나왔어요. 못 찾아봤는데 거의 한 7, 80%가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고 스마트폰도 나왔던 그 시대에도 왜 교보문고의 매출은 계속 올랐을까? 그리고 GPT가 나온 2022년 이후에도 왜 교보문고 매출은 계속 올랐을까? 왜 사람들은 인터넷, 모바일, AI 시대에도 계속해서 책을 구매하고 읽는 것인가? 요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북클럽에 모인 분들의 좀 공통된 고민사였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교보문고 매출이 책이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핫트랙이 있으니까요. 네, 다른 문구도 팔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뭐 사람들이 계속 그 책이 안 팔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매출이 올라갔다는 게 조금 의문점이긴 해요. 그렇죠.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근데 출판 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긴 하더라고요. 저 매출이 제가 그 출판협회에서 가져온 자료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인터넷은 또 이제 그 단기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효율적인 것 같은데, 긴 글들이나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던가 뭔가 좀 긴 것들은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게 한 사람이 쓴 그런 말투나 어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인터넷은 뭔가 여러 사람들이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보 용어도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책으로 읽으면은 그 사람이 쓴 내용이 좀 일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뭔가 책이 유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님은 요즘 공부 어떻게 하세요? 공부는 이제 AI로 그쵸.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변 받고. 예. AI가 답변을 다 해주는데 왜 개발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 안 하고 일하면서 그냥 막히면 그냥 계속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발자가? 어쨌든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보면은 약간 좀 그런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멋이 없으니까, 네, 멋을 좀 채우려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사람끼리 대화했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 이제 개발팀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어쨌든 사람이 병목인데 사람이 병목이 안 되려면 되게 빠르게 소통하고 빠르게 결정 짓고 일을 각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하려 그러면은 잠깐만요 하고 이제 GPT한테 물어보고 뭐 하려 그러면 클라우드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언제 대화를 마무리해서 언제 결정을 짓냐. 그냥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답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너가 병목이 아니고 정말로 AI랑 사람이랑 같이 빠르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지식의 너비랑 깊이를 되게 좀 같이 챙겨야지만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재영님이 그 얘기하시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 팀원들한테 지난주에 됐던 얘기인데 하셔가지고 저도 완전 공감 갑니다. 혹시 용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좀 높아진 이유는 아무리 GPT가 생겼지만 저희가 이제 책 같은 거를 이제 당연히 정보 습득을 위해 읽기도 하지만 또 꼭 그것만을 위해서 읽지는 않잖아요. 소설 같은 거는 뭐 정보 습득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양식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책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제 공감하고 싶고 이럴 때도 또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서도 장혜 교수님이 좀 고민하셨던 게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책을 안 읽나? 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빨리 탐색해서 빨리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에 사람들이 참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하고 학생들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더 빠른 놈이 나왔잖아요. 그 AI 시대가 되면서 그 구글 검색보다 더 빨리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긴 거죠. 그쵸. 오히려 그런 반대로 이 AI 시대의 흐름이 과연 그 10년 전에 인터넷이나 구글이 10년 전, 15년 전 인터넷이랑 스마트폰, 구글,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책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왜 AI 시대에는 사람들이 개발자가 없어질 것 같고 뭔가 책을 더 이상 안 볼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낄까요?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터넷이나 AI는 똑같은 거 아니야? 구글 검색 엔진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지식은 다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데 왜 굳이 책 봐요라고 했지만 결국 없어지지 않았잖아. AI에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아니야 AI는 좀 달라. 구글 검색 엔진이랑 다르게 구글 검색 엔진, 뭐 스택 오버플로우, 깃허브, 블로그 등등등 수많은 그 자료들이 내가 찾으면 언제든 찾을 수 있었던 그때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 지금은 정말로 책을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일부 직업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이제는 많이 좀 희석될 것 같아. 라고 공포를 좀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포감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뭔가 그 시대에 어떤 건 같았고 어떤 건 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인터넷이든 AI든 그 질문을 잘 해야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아는 만큼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AI로부터 받을 수 있고 검색 결과도 제가 어떤 검색어를 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슷해서 사실 책이 여전히 잘 판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고, 제 개인적으로 왜 AI가 공포심을 일으키는지를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더 검색 엔진보다 AI가 사람 같아서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대체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이 AI는 너무 사람 같잖아요. 말투도 나랑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그 나와 비슷한 점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ATM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은행 직원들 한 반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은행 직원 더 많이 늘었대요. ATM기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은행 직원들이 되게 많이 그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의 그 인터넷과 AI 차이가 그런 점에서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당연히 ATM기가 나왔으면 은행 직원 수를 줄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돈을 뽑아주거나 송금해줘야 되는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ATM기가 들어왔으니 은행 직원 수가 줄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는 입금 출금하는 거가 너무 쉬우니까 그건 기계한테 다 맡기고 더 많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더 많은 이제 금융상품 판매하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직원을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폰뱅킹이 나오니까 그것도 다 할 수 있어. 이제 남은 건 인터넷 마케팅이나 광고에 해서 사람이 직접 뭐 계좌 개설하고 뭐 보험 가입하고 뭐 적금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해줄 수 있으니 오히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없어지다 보니 은행 방문할 일조차가 없어지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사람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과연 AI가 불러온 그 변화가 ATM기인 건지 스마트폰인 건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건영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그 교보문고 매트 좀 생각해봤거든요. 예, 그 2024년에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이었던. 맞다. 그렇지. 한강 작가님 그게 있었지. 그게 좀 약간 캐리하신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들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AI가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가 처음에 약간 기조였는데 이게 불과 반년인가 1년 만에 이제 우리 개발자들 일자리가 뜰 수 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제 얘네는 24시간 코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 8시간 그리고 그 법적 근로시간 제한 있고, 그런데 회사는 이제 어쨌든 이윤 창출이 목적이고 사실 인건비를 아껴서 최대 매출을 높이는 게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우리 개발자들이 약간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가 싶었던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 AI 답변이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쵸. 근데 회사 이제 저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결하지 못한 버그들도 이제 진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해결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인데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약간 위기다, 위기. 그래서 약간 저 스마트폰에 좀 가깝지 않았나 좀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이 스마트폰처럼 느껴지는 AI를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싶은데, 확실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실체가 없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지, 실체가 있어서 정말 내 근처에 와 있는 거에 대한 공포감인 건지는 계속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던지는 그거고요. 공포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포는 이제 감정이잖아요.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감정들이 좀 전이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형님처럼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제 뭐 강의에 나와서 이제 AI가 나왔다. 이제 우리는 뭐 미래가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공포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향로님이 저렇게 말을 했네. 큰일 났다. 우리 좀 있으면 잘리겠네. 공부 빨리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일 찾아봐야지. 이렇게 공포에 전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향로님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는 그런 세력 아닌 세력들 때문에 이제 좀 과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개발자들 채용이 진짜 줄었나?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안 줄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전체 채용 TO는 안 줄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 채용 공고도 그렇고 채용하는 인원 숫자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토스페이먼트, 토스증권, 토스뱅크 3개사가 진짜 많이 뽑혀요. 개발자 미친 듯이 뽑아가거든요, 진짜.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제가 뭐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되게 제안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제 오피셜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가벼운 커피챗처럼 이제 연락 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 연락 들어오는 숫자가 줄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직하는 횟수들을 보면은 무신사, 뭐 토스, 뭐 쿠팡, 올리브영 이런 데 보면은 채용 계속해서 계속 이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되게 많이 줄어들으니까 회사가 그냥 아예 이제 망해가지고 회사가 망하니까 그 개발자분들이 다 이제 또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뽑는 채용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줄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뭐 AI 회사들은 그 개발자를 대체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AI를 계속 막 대표님들 허락을 해줄 것 같으니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좋을 거다. 왜냐면은 이 바이브 코딩 진짜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바이브 코딩 더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개발자분들이 아니라 그냥 대표님들이나 기획자분들한테, PO분들한테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서비스 성공시키는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그땐 개발자 무조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필요 없거든요. 저는 이제 배민 다녔지만 배민 때도 맨 처음에는 그냥 막 카페24 이런 거 썼었고, 뭐 쿠팡 같은 경우도 XE 프레임워크라고 PHP로 된 그 완성형 프레임워크 있거든요. 그거 썼고, 인프런도 맨 처음 워드프레스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치용으로 웹사이트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 가지고 일단 해서 회원수 10만 만들면 그때 이제 개발자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브 코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회원수 한 5만 10만까지는 PO나 대표님이 막 내 가설이 맞는지 MVP가 맞는지 막 가설 검증하고 회원수 한 10만 되고 매출 좀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돼. 막 내가 만든 코드로는 안 되고, AI도 막 얘기해도 얘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얘가 자꾸 뭐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해석조차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뭐 망하고 성공하고 이게 또 많이 이루어질 건데, 그 회사 자체가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 숫자 자체가 필요한 숫자는 많이 줄진 않을 것 같은데, 회사의 사업 구조가 개발자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개발자 예전에 10명이서는 50밖에 결과물을 못 냈다면 이제 1000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의 사업 구조가 개발자 결과물 1000만큼 필요한 만큼 사업이 지금 계속 성장 중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아무리 봐도 개발자가 막 1000만큼 해줄 필요 없고 300만 해줘도 돼. 그러면 개발자 숫자가 사실 뭐
10명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한 3명만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는 사업이 막 계속 잘 나가는데 개발자가 못 쫓아가. 개발팀이. 그러면 계속 뽑겠죠. 그 구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업 규모의 속도가 개발자 채용에 그걸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발자를 많이 뽑으면 그만큼 투자를 해줬으니까 개발자 팀을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뭐 우리는 뭐 아무리 제품 잘 만들고 계속 개선해봐야 뭐 사실 커머스여서 여기서밖에 못 파는 물건을 MD들이 따오는 게 사실은 사업에 되게 중요한 거다. 혹은 B2B로 영업해서 큰 회사 따오는 게 회사의 매출 규모에 되게 중요한 거다. 라고 하는 회사들은 개발자의 생산성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막 쿠팡이나 배민처럼 서비스 계속 성장하는데 계속 장애나 그러면 이제 개발자 숫자가 지금 얼마든 AI 생산성이 얼마든 그냥 계속 뽑아서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뭐 토스나 이런 회사들만 계속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개발자가 생산성을 아무리 뽑아내도 그것보다 사업이 더 빨리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개발자 생산성이 1000이라고 더 뽑아 1000씩 올라가는데 왜 안 뽑아 막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다른 회사는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1000만큼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서 비타민이죠. 나 지금 비타민이 부족해서 비타민제 먹는데 이 이상은 필요 없어. 내 몸에서 이만큼은 영양 과다라서 더 이상 먹어봐야 이건 이제 화장실 가 소변이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비타민제 더 이상 안 먹잖아요. 딱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딱 먹고 이 이상은 먹어봐야 이제 화장실 가는 거니까 딱 거기서 끝내는데 개발자의 생산성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딱 개발자의 생산성이나 AI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포모에 빠지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공부를 계속 하시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재용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에 제일 든 생각은 일단 독서량은 분명 평균 줄어들고 있는데 책은 많이 팔린다? 그러면 저는 답이 하나로 봤거든요. 사람들이 책을 사는데 읽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 이유가 저는 약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뭔가 개발자 붐도 일어나고 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직업에서 뭔가 자기 개발, 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책을 읽는 인구 중에서 오히려 20대 인구가 조금 많다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최근 20, 30대에서 뭔가 자기 개발, 뭐 운동도 많이 계속 이것저것 막 클라이밍도 유행했다가 러닝도 유행했다가 하잖아요. 뭔가 자기 개발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고 그거에 있어서 뭔가 독서가 되게 전형적으로 클래식한 자기 개발의 뭔가 되게 멋진 교양인의 모습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독서가 되게 그런 자기 개발이라는 키워드가 화두에 오르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실제로 책을 읽는데 성공하는 거는 또 별개다 보니까 독서량 자체는 통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책을 사놓고서는 왜 안 읽을까 생각을 하면은 그 책을 읽었을 때 방해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막 뭔가 인터넷과 단절돼서 그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번 책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계속 뭔가 근질근질거리거든요. 핸드폰을 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뭔가 자꾸 저를 컨텍스트 스위칭하게 만드는 어디선가 자꾸 막 인터럽트가 막 걸려요. 막. 근데 이제 그거를 꾹 참고 책을 이제 완독해 나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나타내는 지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공부할 때 괜찮은 책이 있으면 책으로 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AI가 다 설명해 주긴 하지만 AI는 제가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뭔가 책은 잘 정리가 돼 있고 뭔가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기술을 알려면 어떤 순서로 뭐뭐를 봐야 되라는 키워드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쵸. 그 책을 일단 보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제가 이제 뭘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뭐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고라는 걸 아니까 AI에게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도 이 AI에 좀 많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책은 조금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그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책의 장점이 있는데 계속 그 약점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점점 AI한테 밀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AI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드는 속도나 그런 퀄리티가 같이 AI를 이용해서 따라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AI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AI가 좋아지는 만큼 책의 퀄리티도 같이 좋아질 거니까 책을 읽는 거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의 어떤 변화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ATM과 뭐 스마트폰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뭔가 스마트폰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ATM은 뭔가 정해진 스펙대로 동작을 하는 거에 가깝다 보면, 뭔가 스마트폰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도 그쵸. 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용건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동화가 되기 쉬운 환경인 것 같다라는 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전에 검색 엔진이 뜰 때는 이 정도로 불안감이 없었는데 왜 요새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회인이 되어 있던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그때 뭔가 불안감과 충격을 정확히 느끼지 못해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지금은 그 뭔가 감정이 동화되기 되게 쉬운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분노하면 다 같이 분노하고, 뭔가 슬퍼하면 다 같이 슬퍼하고, 예전에 무슨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되게 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글을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생각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추천을 해주는 게 되게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AI가 너무 잘 되네, 약간 불안한데 해서 뭔가 그런 글을 관심 있게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얘 이 글에 관심 많네 하고서 이제 AI 포비아 관련된 글만 계속 보여주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요새 어딜 가든 다 지금 이 말밖에 안 해,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인스타나 SNS로 뭔가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면서 좀 정보가 편향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추천 그쵸.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을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요즘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재훈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때 그 시절을 직장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의 10대들도 비슷하겠네요. 지금의 10대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AI로 공부하는 게 되게 당연한 어떤 시대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공포감을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 친구들은. 공포는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직장인들만 느끼는 거고, 그 공포 시대를 학생으로서 보냈던 친구들은 사실은 공포감을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10대만 지금 학생이었으면은 개발자가 대체된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난 뭐 해야 되지? 약간 그럼 난 나중에 무슨 직업 생기지? 약간 이런 좀 희망찬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뭐 물론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직업이 다 사라지진 않을 안 할 테니까. 거니까. 그러네. 그때 어떤 인터넷일 때 인터넷이 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서 갑자기 구글 검색 엔진 나오고 스마트폰 나와서 언제 어느 때든 검색해서 이제는 원하는 답을 찾아줄 수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줄 거예요라고 했던 그때 이제 직장인과 그때가 학생이었던 사람이 느끼는 감정 폭이 다르니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왜 지금 이럴까요라고 했을 때 그때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내 생전 처음 보는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세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감정 자체를 처음 겪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공포감처럼 느껴질 거고, 또 반대로 사이클이 흘러서 요때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다음에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또 AI의 그 다음 레벨의 뭔가가 또 나왔을 때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막상 또 지내보니 그게 오히려 직업을 더 확장시키더라, 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더라 라는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짜 그때 위기였다, 그래서 진짜 일자리 안 바꿨으면은 직업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의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음에 이 비슷한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뒀다가 그때 참고 자료로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 제가 사실 생각보다 포모에 덜 이었던 이유는 인터넷이 나왔을 때보다는 좀 이게 파워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갔었어야지 되고,
뭐 정보를 얻으려면은 도제식으로 무조건 진짜 소문에 의해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뜬 소문들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뭐 무슨 이제 피부를 완전 뭐 다 치료했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뭐 거기서 받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됐다더라 하는 그 소문에 의해서 누구 찾아가서 막 하고, 이제 인터넷 연결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막 나와가지고 하고 막 그랬던 때 생각하면은 그때가 너무 큰 충격이어서, 사실 얘가 인터넷이 나왔을 때보다 더 충격인가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AI가. 근데 반대로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경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이건 미쳤다, 세상이 바뀌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 경험을 잘 기록해 두시다가, 뭐 저희는 이제 일기 쓰는 북클럽은 아니지만 어딘가 잘 기록해 두시다가 지금 이때 어떤 소문들이 많이 돌았고, 이때 내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고,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했고, 이런 걸 잘 기록해 두시면 10년이나 20년 뒤에 그때 또 비슷한 사이클로 오셨을 때 아마 굉장히 안정감 있게 좋은 선택들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